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808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5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괜찮은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전류독감 확진이 한 군데 더 나왔고요. 영암인가 전남 영암 이쪽에서 하나 더 나왔고요. 그 다음 확진자 숫자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600명대로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 쪽으로 해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글벳 한 종목이 계속 저한테 지금 수익을 주고 있고요. 이글벳에서 버는 수익으로 나머지 종목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손실 나는 부분들을 커버하고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과 다르게 수익이 많이 줄어들어 버린, 아침 시작할 때 플러스 20만원이었었는데 끝날 때 되니까 줄어가지고 플러스 5만원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제가 방송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서 잡다한 다른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제가 매매한 것들을 중심으로 더 좋은 종목들, 다른 종목들은 또 다른 유튜브 방송들 참고를 많이 하시니까 그쪽을 이용하시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매매한 것 중심으로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을 했는데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일단 부양책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미국도 지금 확진자가 20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에 1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응급 환자들도 계속 늘고 있어서 제가 염려하는 건 지금 딱 한 가지입니다. 백신도 좋고 다 좋은데 백신이 보급되기 전에 확진자가 급증했을 경우에 의료 대란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만 없다면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도 보시면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갖고 좀 많이 올라갔고요. 거래소 지수는 조금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매수 포지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가능하면 지수가 안 빠지도록 끌고 갈 것 같습니다. 확 당겨 올리면 나중에 악재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매수할 여력이 안 돼가지고 급락해 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가지고 지수가 꺾이지 않도록 방어만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최종적으로 베팅을 해서 선물 쪽에서 여기서부터 지금 선물 매수였기 때문에 아주 큰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만 잘 버텨서 끌고 올라가자, 이게 외국인의 어떤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지수는 꺾이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도 보시면 대다수 종목들은 크게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종목들 강하게 당겨 올립니다. 88만원이나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확 당겨 올리고 있고, 셀트리온도 지금 40만원짜리인데 이렇게 비중이 큰 종목들을 확 당겨 올림으로 해서 지수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량주들을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계속 방어하고 있는 게 외국인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투자금이 작아서 개별 종목적으로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목요일까지는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이 선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종목 개인적인 생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이글벳하고 오텍, 덕성, 파버나인, 사조, 시푸드, 인콘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먼저 손절했는 종목부터 먼저 할게요. 가슴 아픈 종목부터. 덕성이라는 종목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윤석열 관련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인다 싶은 덕성을 잡았었는데 이게 투자 유의지적이 풀렸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풀렸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윤석열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밀려버렸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어떤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윤석열 총장에게
그렇게 플러스 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검찰총장으로서 존재하면서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됐을 때 과연 대권 후보로서 그만큼 인지가 될 수 있을 건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그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관련주는 그 제 매매에서 빼겠습니다. 아리송한 건 안 하면 되죠. 워낙 종목이 그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어려운 종목까지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성 손절했고요. 그 다음 파이브나인이라는 종목은 인공호흡기 관련한 종목인데요. 이게 계속 힘이 없습니다. 들어올리길래 위로 한번 올릴 줄 알고 그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응급실 부족 이렇게 해서 인공호흡기가 추가로 보급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건데요. 확진자가 일요일날 검사 건수가 상당히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615명이나 나왔습니다. 그 토요일 그도 나온 게 631명이었고 600명 이상 나왔는데 오늘은 평일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상당히 늘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가 어제보다 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울산에서 대거 53명이라는 요양원에서 집단으로 나오는 이런 수치가 보태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적게 나오고 있다. 이건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 그 대다수가 밀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버나인은 앞에 매물대도 많고 이게 올라가려면 확진자 급증해 가지고 의료 대란 나올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 잡은 종목이다 해서 손절했습니다. 제가 매매했던 걸 그냥 생각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인콘인데요. 존슨앤존슨에서 나오는 그 백신 관련한 종목이 세 종목으로 보통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콘하고 TNR 바이오하고 DRGM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콘은 주말 동안에 제가 고민해 봤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특별한 뉴스가 나올 때 올라가고 좀 누르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대충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TNR 바이오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대장격으로.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잘못 잡았다. 얘를 잡았어야 되는데 인콘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건 본전에서 그냥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그 조류독감 관련한 뉴스가 그 전남 영암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병원성 농가가 세 군데가 나왔고요. 그 다음 여주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고병원성 정밀 검사는 오늘 저녁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느낌상 고병원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보니까 그 닭이 1000마리 정도 폐사를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간이검사에서 양성 나왔기 때문에 간이검사 양성 나오고 나서 검사했을 때 닭은 거의 고병원성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네 군데가 되는데요. 가장 이제 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오늘 이글벳으로 제가 수익 올려갖고 아까 그 말씀드린 손절했던 종목들 손절한 종목이 그 손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걸 이글벳 수익으로 거의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글벳을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매하는데 얘가 저한테는 현재까지 효자 종목입니다. 근데 그 조류독감은 계속 추가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전북 경북 그다음 전남까지 나왔고 경기도까지 나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 그리고 철새 부분에 대한 그 고병원성 확진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오리 농가 같은 이런 농가는 오리를 밖에 풀어놓고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농가의 확산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걸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추가로 나왔을 때 과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꼬리를 계속 달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반영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조류독감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류독감 터졌다는 뉴스로 급등할 때 조금은 비중을 줄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글벳을 200만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한 100만원 정도 줄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팔고 다시 사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이 지금 한 10% 정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뉴스 나오고 나서 내일 갭으로 뜬다면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는 쪽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오텍은 그 이동형 음압 병실로 해서 많이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이동형 음압 병실 관련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패널 만드는 SI 패널이는 이게 그 컨테이너 패널이 있죠. 그 이렇게 컨테이너 벽면에 있는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얘가 지금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상한가 들어갈 동안에 오텍이 상승도 못하고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치 가지고 있다가 못 올라가길래 14,500원, 14,450원 이렇게 해서 본전에 100만원을 줄이고 비중을 줄였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날아갈 줄 알았는데 못 날아갔기 때문에 뭔가 다른 악재가 있을까 싶은 염려 때문에 비중을 100만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텍은 100만원으로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사조시푸드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오늘 CJ시푸드가 괜찮아 보여서 아침에 CJ시푸드를 잡았습니다. 5,570원에 잡았거든요. 5,57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은 것 같으네요. 잡아가지고 잘 올라가가지고 좋았는데 이게 마지막에 다시 밀려버려가지고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빠지고 나서 추가로 100만원치를 더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CJ시푸드는 조류독감 쪽으로 갔을 때도 테마가 되고 이게 지금 금요일날도 왠지 모르게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고 오늘도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올라가다가 매물에 부딪혀가지고 그걸 다 못 받아먹고 그 세력이 끌어올리다가 힘에 붙여갖고 밀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류독감 쪽의 재료나 아니면 그 코로나의 어떤 그거 있죠. 간편식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식사를 잘 못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그 사조 시푸드보다 오히려 CJ 시푸드가 더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을 200만원치를 현재 잡아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 그 제일바이오를 100만원 마지막 종가에 잡았습니다. 제일바이오 잡은 이유는 이글벳이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어 가지고 만약에 조류독감 추가 확산 뉴스가 나왔을 때 얘는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 매물을 해갖고 오히려 뒤로 그 꼬리에 달고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바이오는 지금 전혀 못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뉴스가 추가로 터진다면 위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오늘도 올리려고 시도하다가 밀렸죠 뒤로. 그래서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조류독감이 확산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바이오를 100만원치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트를 새로 잡은 것이요. CJ시푸드 잡았고요. 제일바이오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종목 하나 둘셋넷 다섯 종목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충 이렇게 됐고요. 오늘 뭡니까 뭐 HLB라든가 이런 종목도 움직인 게 있었는데 이쪽은 뭐 제가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고 대체로 뭐 눈치 보기 하는 장세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확진자가 너무 나오고 있으니까 검사하는 양을 훨씬 늘려가지고 초기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검사를 많이 했을 경우에 순간적으로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요즘은 그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개인 돈을 안 내고도 무료로 다 이렇게 검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숫자가 확 늘어났을 경우에 확진자가 추가로 더 늘어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오늘 확진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일요일날 615명 나왔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오늘 확진자는 거의 한 700명대까지 나와야 정상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지금 적게 나오고 있어서 약간 의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지나와야 되겠죠. 검사가 월요일이라서 빨리 지금 집계가 안 돼가지고 집계가 밀려 있다가 뒤에 한꺼번에 숫자가 확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숫자는 꼭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수익은 좀 작았지만 포지션을 또 좀 변화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가진 종목 쪽은 조류독감 쪽하고 그 다음 간편식 쪽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약간 위기가 왔을 때도 큰 충격을 받지 않을 듯한 이런 쪽으로 한 발 옆으로 비껴 있는 그런 쪽 매매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